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최민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가 오래 살아남네요. 그러네요.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다행히도. 주위분들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진로가 이쪽으로 요새 조금? 조금 이쪽 맛을 들였구나. 네. 좀 재밌는 이쪽 것 계통의 같아요. 일도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네, 같아요. 상당히 네.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미래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금방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여행에 관한 모든 걸 알려주겠다는 여행 박사입니다. 여행 박사. 네, 2000년 단돈 250만 원, 4명의 직원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당시 신창현 대표의 파격적인 경영 마인드로 패키지의 단가를 공개, 노팁, 노옵션 상품을 내놓으면서 창업 8년 만에 직원 수 400명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계 최초 올빼미 여행을 출시해 인지도를 확실히 다졌고요. 지금은 일본과 중국,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여행과 국내 여행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행 박사도 2007년 큰 위기가 있었지만 직원들이 장기간 월급도 받지 않은 채 회사 살리기에 전념해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원 복지와 경영 시스템은 더욱더 파격적으로 회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행 박사라는 글자만 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화면 이 뒤에 있는 이 모양 있잖아요. 로고를 네.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너무 생소해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글자만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민주 학생 또 여행 박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조금 생소한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행사라고 하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네. 이런 게 먼저 그쵸, 생각나기 그쵸.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됐달까. 네. 우리 꾸기 형님도 혹시 여행 박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일단 제가 자체가 여행 박사이기 때문에 이 여행 박사 이런 데 트래블러. 예, 이런 걸 잘 제가 안 해요, 잘. 근데 상국이 형이 진짜 여행을 이런 많이 거 잘 안 해요? 다니시잖아요. 저는 네. 여행을 많이 다녔죠. 네. 이런 걸 잘 안 그렇죠. 저는 이제 혼자 다니는 스타일이니까 네. 한 20개국을 제가 다녀봤는데 지금 현재. 와. 근데 여행 박사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 여행자들의 평점이 전체 우리나라 여행사 중에 2등이에요. 우와. 1등은 그러면? 개인 여행이 왜 이렇게 1등이 참 좋은 여행사인가 그렇구나. 거기가 1등이고 모두토가 한 9위쯤 의외네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약간 알차게 가격도 저렴하고 좀 이렇게 좀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고 오라고 너희가. 너무 애들 공부를 안 하고 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행 박사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13,0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연관어를 보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4,700회로 가장 많이 함께 언급이 됐고 네네. 숙대 입구역이 두 번째로 언급됐는데 이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가 그럼 숙대 입구인가요, 뒤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여행 스타그램, 오사카, 일본 여행, 후쿠오카, 북해도, 삿포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여행 박사를 통해서 오키나와를 부모님을 오, 모시고 갔었는데, 진짜요? 이제 사실은 여행사 끼고 갔다 왔을 때 좀 찜찜함들이 있거든요. 뭔가 돈을 더 낸 것 같은 기분이라든지. 나중에 돌아와서도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싼 가격에 여사를 해줘서 저도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거든요. 자, 이 여행 박사의 채용이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채 정보들을 보니까 팀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서울 영업 2부, 동남아 패키지 팀 이렇게 따로 못 박아서 아예 그쪽에서 채용이 뭐 1명 이렇게 소규모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그다음에 실무자 면접, 합격 통보.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좀 단촐하고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과거 해외 여행에 대한 경험 중 기억에 남는 부분과 가장 최근의 여행 경험이 무엇이냐. 오늘 날짜 중 가장
가장 인상 깊은 상품과 이유를 논해봐라. 본인이 기획하고 싶은 여행 상품 2가지를 만들어주세요. 여행 박사를 접하게 된 경위가 뭐냐.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것들 좀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력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여행 박사라는 게 좀 낯설다 보니까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 능력 약간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행 박사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학생이 왜 나왔죠? 같이 너 떠나라고! 오전에 촬영하다가 도와주셨어요. 혼자 여행하는 걸 더 좋아하는 재밌네요. 캠퍼스 특파원 최민지입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여행 박사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들인데요. 여행 박사에 대한 대학생들 생각은 어떨지 제가 한번 연세대학교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나날이 늘고 있는 꽁트입니다. 여행 박사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개의 그 여행사들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은 혹시 두 분 여행 좋아하세요?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다 왔고요. 네. 호주 한 번밖에 없었던 거. 여행사를 통해서 좀 계획을 하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혼자서 계획을 하셨나요? 여행사요. 어떤 점에 마음에 들어서? 정해진 코스에 제가 몸을 맡기면 즐길 수 있다? 이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자유여행을 좀 더 선호하시는데 특히 패키지로 네. 간 이유가 있나요? 자유여행도 한번 가보긴 했어요. 일본 쪽으로 가봤는데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패키지를 택했던 것 같고 저것도 일본 약간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블로그나 확실히. 이런 거 네. 뒤져봐도 사실 좋고. 여행에 그래서 쉬려고 가는 제가 직접 건데 알아보기 쉬워가지고 지도 보고 이런 게 좋지 패키지 않으면 프로그램 패키지 여행이 맞아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네. 말 쳤던 것 같아요. 호주의 웬만한 유명한 관광지들은 다 갔던 것 같고 앞으로도 여행할 때 이렇게 여행사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다면 자유여행을 계획해서 가고 싶지만 짧게 갔다 오고 싶다 할 때는 패키지를 이용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기업이 여행사인데 여행 박사라는 여행사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안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 여행사 직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기획해서 이렇게 가이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먹방 이런 게 대세니까 그렇죠. 아예 식식로드 이런 걸로도 기획해서 아. 팔면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게스트하우스 파티 게스트하우스 그런 거? 파티 그쪽으로 조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 연결돼가지고 만나서 놀고 외국인 여행객들이랑. 근데 그런 경험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혹시 두 분 혹시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연애하고 있는 아, 커플이시구나. 그럼 두 분이 같이 뭐 여행 다녀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혹시 어느 쪽으로? 국내 여행? 이번 여름에 런던 다녀왔어요. 런던으로? 네. 혼자 계획해서 갔다 오신 거예요? 저 친구가 거기 있기도 하고 제 남자친구도 유럽 여행할 때라서 그래서 중간에 만났어요. 여행 갈 때 혹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셨나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그냥 찾아봐서 준비했었거든요. 자유여행만의 매력이 있나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가서 준비하기도 좀 편하고 좀 변수에 대처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행사를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여행사의 뭐 인지도보다는 일단 가격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사 업무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할 것 같아요? 여행 상품 기획 같은 거. 드라마에서 봤을 때 뭐 여행 상품 계획하고 그다음에 홍보 쪽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혹시 여행 박사라는 여행사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엄마가 라디오를 집에서 자주 틀어놓으시는데 거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여행 박사가 대표가 직원들의 투표로 뭐 잘리거나 이렇게 정해진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그만큼 대표의 어떤 권위적인 면이 없고 대신에 그 투표로 뽑힌다는 거는 직원들의 인정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니까 일을 할 때 좀 더 편하면서도 내가 인정한 대표니까 이렇게 조직이 좀 잘 굴러갈 것 같아요.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여행 박사의 어떤 소문이 떠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박사는 직원들이 사장을 해고할 수 있다고 카더라. 사실 뭐 흔히 아는 뭐 노사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보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사장을 합법적으로 자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거는? 그 창업주 이 신창현 전 대표가 좀 독특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팀원들 중에 팀장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니까 야 그럼 직접 투표를 해서 뽑아라.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투표를 아마 했었나 봐요. 그런데 2013년에 그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나이 지지율이 80%가 넘지 않으면 서장직을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 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도 비상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계신 지사장 황주영 지사장이 또 다시 그 다음으로 득표율이 높아서 올라와서 사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멋진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네. CEO라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의 평가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견인데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기보다 고객이 평가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의 지지율이라는 건 결국 매출이고 또 영업이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되겠지만 결정적인 경영인의 가늠자가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인기 투표로 또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 여행사, 사실 여행사 뭐 이렇게 연봉들이 세지가 않았거든요. 네. 여행 박사 여기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연봉이 3,157만 원이고요. 사원이 2,165만 원, 대리가 2,978만 원, 과장 3,237만 원, 차장 3,900만 원. 2017년 10월 자플래닛이 제공한 자료인데 뭐 예상했던 것처럼 높진 않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어떤 그 복지 제도라든지 또 후생 제도,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좀 부족한 연금을 채워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기업이잖아요. 홍쌤이 여행 박사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사실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여행 박사에 직접 취업시킨 제 학생은 없거든요. 근데 네. 여행사에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제가 좀 보면 네. 사실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우리나라 고객들,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내수 고객들을 해외 여행지로 보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업 마케팅과 관련된 영업 그 이력이 또 좋은 취업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사고기영.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우리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여박이라 행복해요. 샵 펀 경영입니다. 예, 우리 여행 박사가 알려진 거는 우리 이런 회사 다녀서 행복하다는 우리 직원들의 인터뷰 기사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 복지나 시스템이 우리 업계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우리 대표의 펀 경영. 예, 내가 즐거워야 고객도 즐겁다. 재밌게 일하자 주의가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펀 경영이 뭔가 듣기만 해도 신선하고 신기하고 신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늘 이런 거 하면 이제 출근을 몇 시에 하냐 처음에 가장 나오는데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본인이 정해서 출근하면 되고요. 근무 장소 조정을 요청하면 심사를 한 후에 재택근무도 또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정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념일 휴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 이런 때 유급 휴가를 떠날 수가 있고요. 라운지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본인의 이제 퇴근 시간을 3시간 정도 일찍 앞당겨서 매달 하루를 정해서 퇴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식 휴무일이 있어서 10년 차 이상은 유급 휴무일 10일을 받는데 연차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명절 상여금이라든지 장기 근속 포상을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행사답게 여행을 갈 수가 있고 이제 재밌는 게 골프에 입문을 해가지고 1년 안에 남성의 경우는 100타, 여성의 경우 120타를 치면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해요. 네, 그래서 골프도 열심히 치면 혹시 사장님이 프로 골퍼 뭐 이런 거 하시나요? 굉장히 그런 건 모르겠지만 골프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상금인데 그 정도. 네, 전 직원이 이제 또 대통령 투표를 할 시에는 보너스를 주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100% 직원들이 투표를 하고서 50만 원씩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는 이제 바베큐장이 있어서 매달 한 번씩 또 사원들끼리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또 바베큐도 먹는 그런 좀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사가 경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IT 기업들이 이런 복지를 하는데 여행 박사는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도 좀 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홍쌤, 복지와 성장 어떤 게 더 우선일까요? 선거날이 인접했어? 그럼 선거를 하면 이런 돈을 준다라고 걸면
근무 의지도 좀 올라가고 또 의미가 더 있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회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적절하게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좋은 취지에서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방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모션 같은 것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혜택과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아까 여행을 보내준다? 그건 꼭 필요한 혜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업무에 바빠가지고 해외 못 나가고 또 그다음에 그 여행을 국내로 가게 되면 이 임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겸사겸사 이런 좀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견이라고 하면 저는 그 경력 단절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 혜택이 육아복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채용 자격, 샵 덕후 환영입니다. 우리 여행 박사에는 지원 자격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 어떤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지 아예 이거 대놓고 거의 게시판에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은 여기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붙고 어떤 사람이 떨어지나요, 전쌤? 이게 3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가장 강력한 합격 조건으로는 열정과 도전, 강력한 실행력, 또 어느 지점으로 발령나도 적응 가능한 긍정적인 사람, 고객을 내 가족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 말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무언가에 많이 하면서 동호회, SNS 같은 다양한 교류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느낀 것을 글과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테마 여행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이런 것들 여행과 관련해서 좀 잘 관리한 사람들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재밌는 건 전혀 합격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의 답변 가장 싫어하는 것 같고요. 늘 이제 홍쌤이 강조하셨던 건데 자기소개서 성격의 장단점만 기술하다 끝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위한 소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술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흡연자는 이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객을 많이 형이 가서 응대 따지면 안 돼요? 같이 따질래요? 나 혼자 무서우니까. 펀 경영도 뭐 파격적인 시스템도 다 좋지만 사실 뭐 이런 여행업계의 업무를 생각한다면 네. 이런 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홍쌤이 어떻게 봐주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몇몇 제도들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담배 보면 피는 거 안 되는 거야? 성형수술비 50% 지원, 담배도 뭐 역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기록 1분 단축할 때마다 100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일각에서는 회사가 그럼 성형수술을 결국 권장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내 수술 비용 도와주네 그게 아니라 이 회사는 뭐 미모를 보나? 뭐 그런 식의 생각도 네. 당연히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막상 그다음에 주면 좋아하지 않나요, 여성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또 그것도 개인들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죠.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더 부추겨서 성형을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 또 회사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결과까지 해서 저는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네.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라든가 역차별의 문제가 네.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보면 주 4일 근무제를 한다고 한번 시도를 했었나 봐요. 근데 2달간 이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여행사라는 건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요일 날 쉬게 되면 업무 대응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한 주만 뭐 축소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직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뭐 놀면 좋죠. 그리고 뭐 돈 주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기업의 운영과 생존의 관점에서 그 필수적인 덕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자소조나 면접장 가서 이런 혜택과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박사는 스펙을 보지 않기로 유명한 회사라고 들었는데 하지만 토익이나 어학 연수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 않나요? 여행 박사가 좀 탈스펙 약간 이런 게 인식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스펙 이런 걸 안 볼까요?
대부분의 상품들이 국제여행 상품들이니까 글로벌 이력이 좋다 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행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마케팅 관련된 과거의 인턴이라든가 다른 업계에서의 업무 경험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블라인드 채용이 만연화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과거 경험을 보는 거거든요. 너무 이런 탈스펙의 전형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행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SNS나 블로그 같은 데서 정보를 모으고 홍보를 하는 게 과연 입사에 도움이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SNS 활동을 통한 교류, 또 이런 글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 좀 더 가산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구직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 활동을 한다는 건 저는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푹 빠지게 되면 이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아, 이거는 취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행사만 지원하는 구직자가 문과 학생들 중에 거의 없거든요. 다른 산업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만 몰입을 하게 해서 여행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여행사로의 취업에 있어서는 가점이 되지만 또 다른 업계를 쓸 때는 별 활용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민주 씨, 우리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요즘에 여행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뭐 회사도 그렇고 뭐 패키지도 너무 많은데 여행업이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앞으로 기업에서도 인센티브 트립이라던가 또 이제 저가 항공사 그런 LCC 산업 쪽도 좀 증가하는 추세고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공략하면 충분히 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하네. 민주 씨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이야기도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저희 회사에 민주 씨처럼 뛰어난 인재들이 입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1년만 지나면 약간 절반 정도 회사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민주 씨가 보기에는 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여행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행사는 아무래도 고객들의 여행을 관리해주는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인의 여가와 그 업무와 분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현실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런 생활에서 그런 괴리가 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 씨는 안 그만둘 자신 있나요? 좀 박봉이어도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게 더 좋아서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뽑고 싶은데요? 뽑아주실 건가요? 훨씬 더 훌륭한 인재로 보이네요. 민주 씨 답변 되게 지금 좋죠, 우리가 듣기에도. 근데 저는 좀 눈이 갔던 건 아까 뭐 인센티브 트립이라든가 LCC 같은 거. 그러니까 좋은 여행 상품을 구성하고 또 그런 걸 판매하고 프로모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들과 지역과 여행 상품의 테마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여건이라는 건 이제 항공 노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행 갈 때 그 이륙 시간, 그 돌아오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여행사 입장에서 중요하고 좌석 확보를 누가 더 먼저 하냐 이것 가지고 여행사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좋았던 것 같고요. 단체 여행객들 또 그런 것들이 그냥 패키징 여행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트립으로 가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추가시켜서 지금도 잘했지만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더 잘 오고 갈 것 같고요. 이런 질문, 제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 왜 이렇게 많이 퇴직을 하냐. 실제로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에 입사를 해도 이 시프트 근무,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낮밤이 바뀌니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회사를 나올 때도 있고 백화점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에 이끌려서 내가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백화점은 또 주말 매출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주중에 주말에 못 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로 가게 되면 민주 학생이 얘기했듯이 나는 여기 있는데 고객들은 여행을 가네.
뭐 이런 괴리감도 좀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 업이라는 건 그 업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의 실체에 다가가는 거고 그런 직업관을 항상 면접장에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가든지 간에 나는 당장 지금 취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기업에 배지 달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입사 이후 나에게 펼쳐질 삶을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식의 준비 과정이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행 박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주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도 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행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도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네, 우리 홍쌤께서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꿀팁이 있으시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못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되게 바쁜데 여행을 한번 가려면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리미리 좌석도 확보해야 되고 여행 상품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행을 잘 못 가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갔는데 가이드가 이제 거기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걸 듣기 싫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또 다른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행사가 향후 이제 여행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될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나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여행 상품 예약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이 굉장히 복잡한 UX, UI를 어떻게 하면 좀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막상 현장에 나가면 현지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 가이드들을 모두 다 좋아하지 않고 저 같은 블랙 컨슈머들도 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 고기 회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원래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느끼는 부분들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여행을 얘기하지 말고 여행 상품을 진짜 패키징하고 팔아야 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면접장에서 주파수가 맞을 거예요. 그런 식의 발상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 박사라는 기업을 좀 알아봤는데요. 또 전쌤께서 또 이득을 보셨다니까 오늘 여행 박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해서 저도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철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공정개발 직무의 전문가에 도전하는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방민규입니다. 저는 저희 학부의 나노 하이브리드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분석력을 배양했습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용해서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의 전기적 열전 특성을 분석하면서 반도체 8대 공정에서의 포토 공정, 배선 증착, 식각 공정을 직접 다뤄봤습니다. 또한 한국전자전, 반도체 대전 등의 행사에 참관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입학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중앙 동아리,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소통력과 사회성 그리고 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배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력이 투철하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자기소개서에 쓴 걸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사회 이슈에서 고독사에 대해서 쓰셨는데 네.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고독사가 문제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빅스비를 보급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이 보급하는 대상은 중장년층 1인 가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신 거죠? 우선 처음에는 노년층의 주 타겟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온라인에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때 노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망률이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망률을 더 낮추기 위해서 노년층보다는 더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우선 타겟팅으로 했습니다. 어떤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노년층이나 중장년층의 어떤 사망 비율이 고독사 비율이 비슷비슷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년층은 노년층에 비해서 경제력이 지금 왕성한 그런 세대인데 왜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경제력이 왕성하지만 1인 가구의 사망률은 경제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먼저 타겟팅을 잡았습니다. 민규 씨는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본인을 어필해 줬는데요. 자기소개서의 그 항목을 봤을 때 분석력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에는 그 문제의 원인 파악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실현 가능한 거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2학년 때까지 좀 학점이 썩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학년 때부터 갑자기 학점이 확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본인 군대를 언제 다녀오셨죠? 2학년 마치고 갔다 왔습니다. 2학년 마치고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때 왜 좀 학점이 좀 관리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밴드 동아리를 들어가면 2학년 때까지 활동을 쭉 하다가 2학년에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밴드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 거기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여하셨나요? 밴드 동아리에? 1, 2학년 때는 아무래도 밴드가 너무 좋아서 거의 대부분의 공강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수업 시간은요? 수업 시간 당연히 수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예습 복습이 안 됐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밴드 활동을 하셨나요? 현재까지 밴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전공 과목 중에 가장 좋아했던 전공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었죠? 제가 했던 과목 중에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설계입니다. 아무래도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하게 됐고 그리고 학부 연구실에도 들어가서 직접 반도체 공정을 경험해본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흥미를 느꼈나요?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포토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포토 공정을 정확한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 UV의 파장과 그리고 레졸루션 등이 맞아야 합니다. 그 UV의 파장과 레졸루션을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네. 그럼 가장 힘들었던 전공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전공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으로 뽑고 싶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이네요. 네. 네. 이 부분에서 어떤 힘든 점이 있었죠?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하고 그리고 시장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총 5명의 사람과 한 팀을 이뤘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제 역할은 주로 시장 분석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던 과목, 가장 좋아했던 과목 이런 과목 등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만 좀 답변을 했을 때 내가 그 과목을 왜 좋아했는지 정도까지만 말하기보다는 그런 과목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좀 더 공부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거나 더 자세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닭손질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네요.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물컹물컹하고 냄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하기 꺼려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 어떻게 이겨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가 군대 가기 전에 좀 돈을 벌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1년 그렇게 후에는 제가 하루 작업한 양이 20%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서 20% 증가했다고 여기 쓰신 거예요? 처음에 1시간 닭 손질하는데 몇 마리 정도 손질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손질할 때 원래는 약 40마리 정도 손질을 했고 그 1년 후에는 다시 한번 시간을 재고서 손질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약 48마리 정도로 일단 소재가 너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성 면접이잖아요. 그 삼성에서 하는 면접은 인성 면접인데 그 내용이 진실성이 중요한 거죠. 특히 연구개발직은 신뢰도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여나 뭐 과장해서 썼다거나 그런 게 이제 있을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추가 질문을 던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꾸미려 한다거나 과장했다거나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았고 자세도 차분했고 그래서 신뢰도도 느낌적으로도 신뢰도가 느껴졌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한 몇 명 정도의 학부 연구생이 있었나요? 총 4명 정도의 학부 연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교수님한테 약간 대학원 좀 입학에 대해 권유를 좀 받으셨나요? 권유를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업을 하기 전에 반도체 공정을 직접 다뤄보고 싶어서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갔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학부 연구생은 직접 대학원을 가기 전에 한번 실험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들어간다고 교수님께 명확히 말씀드렸고 교수님께서도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번쯤 정도는 대학원을 생각해 보진 않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원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취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대학원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후에는요? 입사 후에는? 입사 후에는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면 회사를 퇴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더 가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난 좀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좀 회사 생활에 지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해왔건 학부로 갔었을 때 이게 과연 쭉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이탈하는 이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학원을 나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대학원보다는 회사 생활에 충실하고 싶다. 사실 이런 답변을 회사에서는 더 듣고 싶어 한다는 점들을 상기에 섰을 때 굉장히 답변을 적절하게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연구개발 직군으로 지원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일이 어떤 거예요? 포토 공정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공정에서 설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설계보다는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공정 개발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공정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우선적으로 학부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직접 포토 공정을 다뤄봤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학부 수업을 통해서 반도체 기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량을 통해서 공정을 개발하는데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공정 수업을 지금 한 학기 들으면서 네. 지금 설계 실무 교육을 받았다.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되게 큰 그런 경험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뭐 관련된 경험이긴 하지만 이 수업은 혼자 들으신 게 아닌데 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러면 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개발 직무를 맡아서 제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최대한 완벽하게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일처리 방식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자기소개에서도 보면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소화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선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것을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제가 터득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닭손질했던 경험과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들어줬는데요. 그 두 가지 경험에서는 민규 씨가 일처리를 잘한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또 다시 어필을 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민규 씨의 대답에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구체성이 떨어져요. 어떤 방식으로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해야 되는데 뭐 두세 번 검토한다, 뭐 아니면 메모를 한다, 뭐 그런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노하우를 뭐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해서 좀 못 믿어온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질문 더 드릴게요. 회사에서 자율복장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은 그거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직원들과 상의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유니폼을 입으래요. 본인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시이고 그 사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학부 연구생 했던 경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지식, 수업을 통한 반도체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반도체 대전을 참관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공정개발 직무에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박민규 씨와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약간 이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회사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특히 남자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인성이 되게 좋을 것 같은 어떤 친구이고 의사소통도 좋은데 좀 단점과 장점을 분명히 좀 이제 알았어요. 특히 면접상에서. 단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몇 번 꼬리 질문을 하게 되면은 너무 당황해요. 제가 봤을 때 적당하게 네. 받아치고 적당하게 이해하게 하고 넘어갈 거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좀 C+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합격시킬 수 있는 친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좀 안 좋은 점수가 나왔지만은 아마 실제 면접 봤을 때 오늘의 어떤 조언을 듣게 되면 거의 100% 합격할 것 같은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삼촌은요? 저는 비제로 합격권 점수를 주고 싶은데 면접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거는 단점 같은 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으니까 완벽하게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합격 그러면 되는데 저거는 입사 후에 혹은 어떤 뭐 교육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은 점수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합격이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저건 도대체 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개선되지 않을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합격시키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 단점이나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당황해서 그런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 직무상에서 필요한 건 아까 제가 좀 진실성이나 이런 솔직함을 보기 위해서 한 부분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좀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진실성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만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종합적으로 합격 점수를 줬습니다. 네. 저도 되게 고민이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두루 갖추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을까 지금 저는 속으로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 면접 자리에서만 본다면 저는 C+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본인이 얘기했던 의사소통력이나 분석력 같은 것들, 자료 해석 능력 같은 것들을 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너무 이제 좋았지만 면접만 본다면 저는 C+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천사의 역할을 했군요. 네. 네, 민규 씨. 네. 모의 면접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아,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긴장되고 할 말을 아예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면접 이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좀 긴장이 많이 되셨죠? 네. 저희 그 면접 본 거 중에서 가장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빅스비 질문이었어요.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네. 그 꼬리 질문이 좀 제가 많이 준비를 많이 못해서 네. 좀 대답을 하기 어려웠어요. 네, 제가 했던 질문이었군요. 저는 전체적으로 민규 씨가 대표 네. 역량을 뭘로 꼽았는지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잘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자기소개에서 분석력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마지막에 빅스비 관련 얘기는 분석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조금 부족했다면 그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좀 귀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을까요? 뭐 머릿속이 너무 하얘서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조금 궁금했던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제가 밴드 동아리 활동이 과연 지원할 때 괜찮은 활동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밴드 동아리 활동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뭔가 어필을 할 때 직무나 전공 얘기보다 밴드 활동 얘기를 더 많이 한다면 비중이 좀 커진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전공 공부나 직무와 관련된 경험 연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뭐 취미 생활이나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제 팀워크를 배우는 활동 과정에서 밴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플러스로 좀 좋은 호감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어쨌든 밴드 동아리도 조직이잖아요. 네. 그 조직에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제 학생들 하다 보면은 군대 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학업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뭐 본인이 가장 애정을 갖고 있었던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보면 지금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오히려 좀 사람들한테는 더 안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거 갖다 뭐 되게 뭐 깊게 들어가거나 나쁘게 보거나 할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어떤 면접관에 따라서는 뭐 가수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약간 다소 억지스러운 면접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제 면접 태도에 관한 질문인데 제가 면접에 관한 글도 많이 보고 동영상도 많이 봤어요. 근데 막상 제가 면접을 준비를 하면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면사포를 보세요. 네. 왜냐면 하나 어떤 상황을 지금 물어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면접을 잘 보기 위한 팁들이 영상에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런 면접 태도를 가지고 저희가 조언을 좀 하는 방향으로 네.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네, 삼촌 먼저 하실까요? 이 사람의 오늘 심리의 변화가 다 손에서 보였습니다. 네. 손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그 인성 면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랑 느낌 혹은 면접관의 뭐 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계속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좋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당황하는 거 보여주고 뭐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좋은 느낌이나 감으로 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학생회장님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 면접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되게 제한된 질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디서 본 후기 몇 개를 가지고 이거에 답을 달아야지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답을 정말 많이 달아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올 수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무조건 다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고, 삼성에서 후기가 나왔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한번 나하고 해당될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번 키워드라도 다 달아보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네. 본인은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갑자기 멈춰요. 네. 네, 멈추고 너무 당황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답변 준비를 충분히 못했던 게 있고 적당하게 순발력을 좀 쌓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또래 집단하고라도 좀 모의 면접도 많이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학교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최대한 많이 한 100개 정도는 달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규 씨는 표정이 참 좋아요. 네. 네, 지금 긴장한 것도 저도 이제 계속 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면접 보는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고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도 잘 웃어주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잘 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표정 굿 써놨어요. 그리고 네. 자세가 네.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네. 네, 뭐 손은 조금씩 움직이지만 크게 흐트러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말도 또박또박하게 잘하고.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거. 저도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대일이기 때문에 혼자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계속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네. 그거를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네. 민규 씨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 명이 있으면 대답을 못했을 때 다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마무리를 잠시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기회를 조금 얻거나, 네. 아니면 제가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미처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황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마무리를 이제 저희가 지어주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창의력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질의응답을 분석을 어떻게 했냐, 상황을 왜 그렇게 의견을 생각했냐, 이게 계속 오고 갈 수 있는데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질문을 했던 거는 네. 자소서 기반으로 하고 실제로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오늘 했던 질문들 예상 답변을 좀 잘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당황했지만 그 표정의 변화는 침묵으로 계속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뭐 네. 울거나 뭐 이러진 않아서 네. 네, 뭐 조금만 준비하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민규 씨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저희 조언과 이 경험이 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네. 원하시는 기업에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